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꽉 붙잡고 갑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주요 기업들이 왜 계속해서 상승하는지 주요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리얼 미국 주식에서 꾸준히 올려드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요, 미국 시장의 주요 뉴스 브리핑,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뉴스 브리핑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거고요. 어, 당장의 시장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일정이라든가 이슈 같은 것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다뤄드리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파이낸셜 타임즈라든가 블룸버그 등을 통해서 외신 등을 통해서 가장 크게 부각받는 이슈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표 발표도 전달해 드립니다. 최근에는 금리, FMC, 고용, 고용이라면 이제 고용 지표, 지금 이제 실업률 지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 이런 것들이 되겠죠. 물가 지표, CPI 지표, PC 지표 같은 것들, 최근 시장에서 가장 주목되는 지표들 발표뿐만 아니라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지표 발표가 있으면 간단하게 여러분께 브리핑 및 해석을 좀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종 종목 흐름 분석 브리핑인데요. 업종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주도적으로 급등했는지 상승했는지를 체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종목이 왜 이런 흐름이 나왔는지 간단한 분석들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매번 시장에 대한 주기적인 브리핑을 들으시러 오시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오늘 썸네일에 있는 내용들도 포함돼서 그 이외에도 다양한 브리핑, 전체적인 브리핑들 드리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항상 지금 현재 이 리얼 미국 주식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미국 시장 주요 뉴스인데요. 최근 들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미국 증시의 상승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CPI 지표가 잘 나온 것도 있었는데 어제는 좀 특이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평소와는 굉장히 다른 흐름이었기 때문에 시장 상승, 특히나 빅테크들의 상승에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예상이 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곧 1월 20일 날짜로 임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통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중국 화해 물꼬 트나?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권 안에서 지금 중국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일어난 통화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 들어서서 물론 관세야 부과가 되겠지만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최악의 갈등, 더 많은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걱정했었는데 전화 통화 내용의 결과를 보면 대답을 보면 생각보다는 잘 싸우지 않고 통화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긍정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들게 하는 뉴스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은 취임을 사흘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미중 관계 개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중국 국가 부주석 한정은 시 주석의 특별대표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여하며 이는 양국 간의 화해와 평화의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뭐 직접 참가하진 않지만 부주석을 그 우리나라 치면 뭐 지금 국무총리를 현재 보내는 모습이죠. 중국 외교부는 대화를 통해서 중미 관계를 발전시키고 갈등을 관리하여 상호의 이익을 확대하기로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한 뭐 살살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죠. 트럼프의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공약하며 무역 갈등을 예고했으며 양국 관계는 무역과 남중국해 문제로 긴장 상태를 지속해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의외였던 거예요. 여태까지는 거의 뭐 때려서 못 때려서 안달인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줬는데 이 통화 내용에서는 좋은 내용이 나왔죠. 사실 요 기사 내용에서 나오진 않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서로 양국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대화였다라는 이야기, 이익이 되는 대화였다라는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확실히 서로 화해 제스처를 좀 취하나라는 에 대한 좀 이슈가 있습니다. 확실히 해당 뉴스가 좀 더 부각받은 이유는요. 지금 현재 미중 무역 갈등이 벌어지면 최근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물가 지표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이번에 증시 왜 반등했죠? CPI 지표가 잘 나오고 긍정적으로 나오고 나서 CPI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가 안정적으로 나왔죠. 높게 나온 것도 낮게 나온 것도 아니라 적당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적당히 안정화되는 모습으로 나오자 사람들은 물가가 치솟지 않으니까 금리를 내릴 수 있겠네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물가가 안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 벌어지면요. 전 세계에서 굉장히 값싸고 좋은 생필품을 만드는 중국이 미국하고 갈등을 벌이면 당연히 물가가 요동치는 분야가 몇몇 개 있겠죠. 물론 뭐 모든 가격이 다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워낙에 중국의 영향력이 꽤 있기 때문에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물가 분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물가의 변동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면 그게 그만큼 또 비용에 지금 이제 작용이 되면서 물가 상승이 좀 예고가 되는데 뭐 잘하면 지금 그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조금 적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속에서 물가의 안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 상승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예상이 됩니다. 어제는 다른 뉴스는 딱 이것 하나였기 때문에 이것 덕분에 증시 상승에 좀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라는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제가 앞서서 이제 썸네일에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요런 기업들도 특히나 대표적으로 뭐 엔비디아는 조금 적긴 해요. 하지만 이제 테슬라라든가 애플 같은 경우에도 중국 판매량이 상당히 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양 그 범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해당 기업들의 매출 성장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 생각 예상보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의 주가의 상승도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된 뉴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로 가져와 나왔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대형은행 호황 시작입니다. 높은 금리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특히나 은행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게다가 이제 추가적인 돈이 더 벌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나온다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했다. 이런 내용을 죄송합니다. 잠시 오류 때문에 잘못 나오는 것 같아서 수정하고 다시 봤습니다. 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투자은행들은 대선 전후 거래 활동의 증가로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JP 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는 각각 70억 달러, 지금 현재 134억 달러의 매출로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굉장히 잘 나온 편입니다. 월가는 실적 호전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따른 규제 개혁 기대감을 배경으로 금융시장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가는 규제 불확실성과 차입 비용 증가로 실적이 억제되었으나 최근 거래 파이프라인 활동이 5에서 10년 사이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활동은 지난해부터 회복세를 보여왔으며 IPO 시장 또한 규제 개선 시 거래 증가와 함께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간단하게 설명드려서요. 일단 금리가 높기 때문에 사실 은행들의 실적이 좋은 건 당연한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실적이 괜찮은 상황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좀 하락했다라고 했는데 뭐 요거는 사실 신빙성 있는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 보통 이제 미국의 채권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 보통 그 고정금리로 많이 이제 채권을 그 부채를 발행하죠. 대출을 좀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2024년부터요. 2027년 사이 이 대출의 텀이 다시 돌아옵니다. 굉장히 낮은 저금리 거의 0%대에서 빌렸던 돈들이요. 이제는 굉장히 높은 금리 상태에서 다시 재대출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여유가 현금이 여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바로 갚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고정 대출, 고정금리로 받은 낮은 금리로 받았던 대출을 다시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지금 이제 은행들의 매출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좀 됩니다.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지만 특히나 요 해당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매출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제 2008년도 이후 무제한 양적 완화죠. 그때 당시 너무나도 이제 양적 완화 돈을 굉장히 많이 푸는 과정 속에서 지금은 이제 그 은행이라든가 증권가들을 통해서 통화 승수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다양한 규제를 놓았고요. 그것이 최근에 성공하면서 지금은 이제 최악의 유동성이 이제 공급이 돼도 은행들이 부실 대출이 많이 안 나가게끔 방어의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슬슬 이런 규제안도 슬슬 풀릴 때가 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트럼프 정권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규제를 풀어준다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온다라는 이야기가 증권가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금융, 증권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요즘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강한 듯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지 실제 트럼프 정권 들어서서 규제가 풀리기 시작하면 해당되는 기업들도 대세 상승을 다시 한번 이어갈 만한 가능성도 매우 높으니까 관심을 가져두시고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법원 미국 내 틱톡 금지 합헌 결정 요거 많이 다들 보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금지 막을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일단은 미국 연방 대법원은 틱톡의 강제 매각법을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어, 지금 이제 미국 의회에서는 이제 바이트 댄스라는 이제 해당 기업이 중국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인들의 정보가 중국한테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그래서 강제 매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틱톡의 데이터 수집 관행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해당 결과가 나오자 27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습니다. 틱톡은 법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하급심과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될 위기에 현재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틱톡 퇴출 방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현재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살려주려고 하는 게 매각을 해서 살려준다는 얘긴지 아니면은 진짜 매각을 안 해도 되게 해준다는 얘긴지 해당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뭐 결국에는 트럼프가 어느 정도 해결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국내에는 엄청난 수의 종목은 없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틱톡 이외에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본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화장품이라든가 일부 뭐 중국 관련 종목들, 뭐 특히나 뭐 청담글로벌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움직이긴 하는데요. 사실 해당되는 기업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점은 매각이 된다고 한다면 누구한테 매각이 될까? 이거 굉장히 많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미국 주식에 영향을 좀 끼치기 위해서는 일단 매각은 돼야 될 것이고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그 미국 주식을 보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봐야겠죠. 매각이 된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될까? 가장 떠오르는 인물은 크게 최근에 두 가지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거론되고 있죠. 일단 돈도 있죠. 매수할 수 있는 돈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그죠. 게다가 X라고 하는 과거 트위터죠. 트위터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틱톡을 인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인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일론 머스크 밀어주기 아니냐라는 시샘이 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면 문제지 다른 종목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떠오르는 인물이 미스터 비스트라고 해서 미국에서 유튜브 구독자, 전 세계죠. 전 세계에서 유튜브 구독자가 가장 많은 인물이 나도 틱톡을 인수하겠다라고 이제 인수 제안서를 냈다고 합니다. 누가 인수를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인수한다고 하면 트위터의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좋습니다.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께 주요 뉴스 다뤄봤습니다. 다음 주요 지표 발표 보겠습니다. 이번 주 지표 발표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뭐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주택 착공 건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건축 승인 건수랑요. 이런 것들은 미국 경제가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미국의 경제가 너무 좋지 않고 안 좋아지고 안 굴러가면은 대출도 잘 안 나와요. 실제 대출을 해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택 건축 뭐 이런 것들도 결국 다 대출로서 현재 지어지는 건물들이기 때문에 투심을 알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시면은 예측치보다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더 잘 나온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좀 잘 나온 모습이었고요.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보다 조금 더 잘 나온 모습 확인할 수 있네요. 전체적으로 이제 지표 자체가 뭐 전체적으로 뜯어봤을 땐 조금씩 하락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최근에 나온 지표는 경제가 나쁘지 않다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는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12월 달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15.8% 급증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급증했네요. 허가는 0.7%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모두 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긴 했는데 허가 건수는 조금 줄고 착공 건수는 15.8% 급증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 세계 불황 속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착공이 많이 이루어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계속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허가 수치가 줄어들었다라는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월 대비해서는 지금 12월 주택 착공 허가는 지금 148만 3천 건으로 전월 대비해서 0.7% 감소했으나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으며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이미 보셨죠. 단독 주택 허가는 지금 현재 99만 2천 건으로 전월 대비 1.6%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가 조금 감소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뭐 계절적 요인도 영향이 꽤 있겠죠. 뭐 겨울이기 때문에 너무 추워지면 이제 보통 집을 잘 안 지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확실히 허가가 좀 덜 났다라는 부분 우리가 조금 지금 당장에는 짓는 사람들은 많긴 한데 미래에 집 지을 사람이 조금 적어졌다라는 부분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네요.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좋긴 하지만 계속해서 좋아지고 계속 호황을 엄청나게 바라기 보기보다는 좀 조심스러운 상황도 좀 연출되고 있다라고 요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 지표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업종별 종목 흐름인데요. 일단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통화를 통해서 시진핑하고 트럼프의 통화를 통해서 생각보다 관계가 긍정적이라는 뉴스가 줬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의 증권가에 있는 금융주들도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올라가는 증시였습니다. 미중 화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보시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꽤나 많이 올라갔고요. 애플의 주가도 실적 안 좋아서 떨어졌었는데 살짝 반등이 나와줬고요. 엔비디아 주가, 특히나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그리고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도 반등은 했는데 세진 않았습니다. 나머지 전체적으로 금융주들도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잘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특히나 강력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넷플릭스 정도가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다 긍정적으로 뭐 특별한 변수 없이 다 긍정적인 뉴스 나오면서 올라갔는데 유일하게 좀 하락한 쪽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일라이릴리 지금 현재 가격이 조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다이어트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어트 치료제 주가가 많이 하락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유를 좀 찾아봤더니
복합 체중 감량 약물의 판매자는 위험을 밝히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체중 감량 약물 복합 버전을 판매하는 웹사이트 중 다수가 FDA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복제품임을 알리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효능을 과장하거나 부작용 정보를 누락했다고 합니다. 일단 판매처의 위반이죠. 뭐 일단 기업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중장기로 하락할 만한 요인은 아니겠죠. 하지만 단기적인 마케팅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판매량이 감소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미국 FDA 승인이 없는 약물을 효능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서 환자가 약물을 중단하고 체중이 회복되거나 부작용을 겪는 위험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뭐 다른 제품을 판매하면 더 문제가 되겠죠. 복합 약물은 지금 이제 공급 부족과 할인 가격으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광고 규제가 느슨한 회색의 영역에 있어서 더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매 규제가 심해지겠네요. 전문가들은 복합 제품의 광고도 처방과 동일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규제가 환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건 규제가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여태까지 이제 계속해서 효과가 좋다, 이런 효능이 있다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었던 약품인데, 이제 막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더욱더 많은 부작용들이, 많은 임상 실험을 거쳐서 내놓았겠지만 그래도 부작용이 존재하거든요. 부작용이 언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분위기가 좀 나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에 일라이릴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유럽에 노보노디스크가 또 있는데요. 이 노보노디스크도 가장 대표적인 다이어트 치료제 판매 기업이죠. 해당 기업의 주가가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봤더니, 미국의 메디케어 가격 협상에 위고비 오젬픽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메디케어 가격 협상에서 위고비와 오젬픽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3%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밑에 바로 나오네요. 미국 보건복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라 가격 협상에 오젬픽과 위고비를 포함한다고 발표했으며, 결정된 가격은 2017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제 해당 치료제를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치료제를 원하다 보니까 판매가 현재 되고 있는데요. 요거 너무 비싸다 이거죠. 저렴하게 가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젬픽에 뭐 요건 다들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부 장관, 메디케어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혁신적인 치료법을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을 인하하라는 압박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출, 영업이 둘 다 감소할 수 있을 만한 요소죠. 그래서 해당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일라이릴리, 일단 해외 기업한테 조금 더 야박하고요. 미국 내 기업한테도 아예 완전 피해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적당한 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약 혜택을 부작용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유도할 가능성에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되는 이야기는 일라이릴리한테도 연결되는 얘기라서 하나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한 번 더 짚어드렸는데요. 해당되는 이야기를 한 번 쭉 여러분들께 주요 뉴스부터 시작해서 관련 종목들이 왜 상승했는지, 왜 하락했는지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짚어보고 가니까 확실히 여러분들께서 많은 공부가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항상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생각보다 하나의 특정한 사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흐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큰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항상 전조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꾸준히 구독 버튼을 잘 눌러주신다고 한다면, 구독 따봉 버튼 잘 눌러주시면 앞으로 시장에 대한 코멘트들 최대한 쉽게 여러분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된 영상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